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접수를 모두 마감을 했는데 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송 전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죠.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송영길 전 대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비판을 했는데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는 방금 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한 표현도 썼어요. 당을 패배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도 썼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단순한 반송영길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의 주 책임이 있는 전직 대표,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고요. 이런 인사들을 다 지목을 하면서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깊지 않은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 선언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강한 견제구가 실제로 먹힐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그나마 좀 쇄신의 여지가 열리는 그런 방증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비대위원장 1개인의 발언으로 끝나고 대부분이 이제 원래 당에서 주도를 하던 분들의 의지대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대위를 통한 쇄신이 별로 여의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선 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의중을 두고 시끌시끌한 모양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당내 의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작성해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차용한 낙선뉴스 101이라는 게시물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항의 문자와 전화는 물론 지역사무소 방문까지 하는 행동파 지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일각에선 지지자들이 당내 의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결국에 민주당이 다시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겠냐 이런 비판 제기될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정권 교체 주역이 윤석열 당선이 됐던 이유는 결국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강성 지지자들의 그 요구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끌려다녔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부에서도 이에 따라가는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 지금 또 검수완박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무리한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으로 내세웠던 그 무리한 검찰개혁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당선인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5월 10일 전에 검수완박을 하겠다라는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그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게 과연 지금 과거에 대선 패배해진 그 민주당의 반성하는 모습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층 민심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행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저기 휘둘리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저런 목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의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 내기도 힘들고, 그러면 결국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신경전이 치열한 거 서울뿐 아니라 또 경기도 있습니다. 경기지사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 일찌감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죠. 저는 유승민 생뚱맞죠. 김동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 질서가 있는데 정치 생태계를 지금 교란시키는 교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정치 교체하시는 분이 자꾸 룰을 바꾸자고 하시니까 선수가 시합장 들어오면서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건 퇴장시켜야 되는 건데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 기존 룰대로 하면은 자기가 수용하겠다. 마치 선심 쓰시는 것처럼
이 경기 들어가는 선수들은 기존 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 한 팀으로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그 승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미 평론가님, 특히 안민석 의원의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배반의 장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기할 만한 것은 김동연 대표를 안민석 의원이 디스를 하면서 아까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다른 당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생뚱맞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대표를 동시에 안민석 의원이 공격을 한 건데 유승민 의원 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전통 지지층이나 친박 성향 지지층 사이에서는 배신자 유승민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유승민, 김동연을 둘 다 배신 배반이라는 틀로 묶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대표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당의 골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지가 약하되 확장성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그 본선 경쟁력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항하는 안민석 의원의 무기는 일종의 의리론이다. 이 당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김동연 대표를 주적으로 해서 치고 있지만 사실 안민석 의원이 진짜로 따돌리고 싶어하는 것은 조정식 의원이나 염태영 시장일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통적 지지층의 표를 나눠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성동격서 같은 거죠. 소리는 김동연 대표를 때리면서 내고 대신에 타격 효과는 자신과 오히려 더 지근거리에서 많은 표밭들을 나누고 있는 이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염태영 시장 이쪽을 묘하게 또 누르는 그래서 내가 김동연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당내 주자로 뜨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